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상한 안경점 인상적인 문장 몇 개를 뽑아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 멋있는 문장이었고요. 내가 진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나치면 선은 절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거지. 수상한 안경점에서 선이 이어지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 선이 이어지는 부분을 묘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세이를 쓸 때는 이러한 재밌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인트. 베스트셀러예요. 네, 재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에세이가 무엇인가? 이 작가의 말을 읽어야 돼. 이게 바로 에세이야. 문장의 길이가 어때? 3줄 이상인 게 있나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직하죠. 진솔함. 그러면서도 표현력이 너무 좋죠. 지금 이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한 편 쓴 겁니다. 에세이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작가의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인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젤, 얼룩말, 기린, 기억할 수 없는 어릴 적 상처나 아픔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독백하는 문체. 자, 그 다음 아래 글을 보시면 국가에 의해서 길러지느냐, 친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느냐. 페인트의 주된 소재가 바로 그것이죠. 부모님을 뭐라고 비유해요? 공룡과도 같았다. 이런 게 바로 참신한 비유야.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부모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페인트의 주제잖아요. 제누가 원하는 부모는 바로 이런 부모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박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회를 알아가야 된다. 너희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니? 아니면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니? 자, 우리 조옥 작가님과 깜짝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수상한 안경점, 이 소재가 참 재밌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안경. 우리 작가님 어떻게 이런 재밌는 소재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이제 쉽게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저는 아무런 슬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슬퍼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 선들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참 재밌겠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있어요. 민기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현우라는 친구도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사실 민기랑 제일 가까워요. 상처가 많은 아이잖아요, 민기가. 사실은 정희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안경점 아저씨도 그런데 다들 이제 제 마음속에 조금씩 다 있던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소외, 관계에서의 소외당한 경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글로 또 승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크게 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을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무너지면 가족 관계도 무너질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친구 관계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민기와 엄마는 언젠가는 다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기는 계속 이제 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민기가 이제 그렇게 터뜨린 다음에 엄마는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여러 가지 색깔들로 표현하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글을 직접 첨삭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란 무엇일까?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진정한 우정에 대한 생각을 선에 빗대어서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마치 내가 수상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 친구와 나 사이에 두꺼운 선을 그려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 조금 더 에세이스럽고 안경에 비유하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그 시를 타고 전해지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화답하는 메아리. 라임이 있죠. 한 편의 시를 읽는 듯 했다.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작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와야 된다? 자신으로 와야 된다. 이게 독서 에세이. 작품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그냥 독후감이야. 그 선은 무슨 색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가족 사이에 선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 이 친구도 아주 잘 쓴 친구예요. 수상한 안경점 읽어보시면 핸드폰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약간 주장하는 글처럼 썼어요. 그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뭐뭐 한다. 우리는 손바닥만큼 좁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변을 좀 더 문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넓은 세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체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그 선을 받았다.
끈끈이 이어진 나와 엄마.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썼어. 잘 썼죠? 이 친구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진솔함. 작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왔다? 자신에게 왔다. 아주 좋아요. 엄마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써주신다면 정말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을 덮으니 엄마가 다르게 보였다. 늘 잔소리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선이 보였다. 어때요? 더 에세이스럽게 바꿔봤어요. 마지막 문장 이런 거 어때요? 그냥 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엄마의 마음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분명히 나에게 닿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문학적이죠? 책을 읽으며 나는 민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들을 모두 받아주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야, 이 사람은 작가야. 제가 본 글 중에 제일 잘 썼어요. 문학적인 완성도와 구성이 완벽해요. 담, 방, 금, 선. 여기서 소름 돋아야 된다. 쫙 연결이 되잖아. 한 편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 문장도 완벽하다. 자, 이제 페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자마자 느낌이 들었다. 아, 이것도 한참 잡고 읽겠구만. 글 쓸 때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죠. 자신의 어떤 솔직한 느낀 점. 그런 첫 문단으로 적절하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무슨 책을 읽고 썼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다. 이런 표현은 추상적이죠. 책을 읽기 전에 내 모습은 금붕어와 같았다. 가젤이 될 것 같았다. 훨씬 더 구체화시켰죠? 이 책을 본 순간 나는 벽을 꾸밀 때 쓰는 페인트를 생각했다. 작품에서 페인트는 무슨 뜻이었죠? 페런트 인터뷰의 약자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낸 거야.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았어요. 마지막 문장. 이 중간에 이 불필요한 문장, 에세이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을 빼버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다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겼다. 가짜들이 진짜가 되는 순간 진짜인 것들은 가짜가 된다. 가짜와 진짜, 참과 거짓 이런 것을 참신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자연스럽죠. 문장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연스러워야 돼요, 읽기에. 굉장히 느낀 점을 실감나게 잘 썼어요.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죠? 근데 약간 아쉬운 점 뭐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기 얘기가 좀 없어요. 에세이라기보다 독후감 같은 느낌이 든다. 너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선 가젤이야. 이제 마음껏 달려. 내가 함께 할게. 에세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다? 대화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좋습니다. 내가 직접 부모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우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 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때요? 나는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여운이 남는 좋은 에세이스러운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소금 같은 것이다. 이 소금의 비유가 되게 참신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 주장이 돋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예요? 따라서 뭐뭐 해야 한다. 글씨 문체가 어때? 주장하는 글 같죠? 에세이스럽게 바꿔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금이 필요할까? 소금 없이 살 수 없지만 소금만 먹으며 살 수도 없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으면 말고. 책을 덮고 나의 엄마 아빠에게 점수를 매겨보았다. 이 물감의 비유가 너무 좋죠. 통통 튀고 알록달록한 물감. 모두 다 밝은 물감은 아니었지만 내가 칠하는 내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커져갔다. 아쉬운 점. 글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다. 행복해진다. 슬프다. 즐겁다. 이런 표현들. 어때요? 다 추상적입니다. 행복해진다 이런 표현보다도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그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글을 쓸 때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비유 이런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상 안경점 또는 페인트를 읽고 독서 에세이 한 편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한 문단이 아니라 한쪽 정도로 써주세요. 3문단, 많으면 5문단. 5편 정도 뽑아서 정성 들여서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또 2편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안녕. You are my energy.